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해설의 6부입니다. 6부에서는요, 언어와 매체를 설명을 합니다. 언어와 매체를 이제 선택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포인트를 또 잘 짚어줄 테니까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것들 확인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잘 해서 수능시험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와 매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경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뭐냐면, 예년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의 난도가 조금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 번 더 좀 고민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 매체를 이제 넘어온 학생들이 작년 올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의 난도를 이제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에 유의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어와 매체의 난도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높이느냐라는 것인데, 그 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문제를 좀 짚어주면 이런 겁니다. 36번, 37번, 38번. 그리고 매체에서는 42번. 이런 문항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매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42번 같은 유형은 여러분이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서 이제 틀렸을 가능성도 이제 클 것 같은데, 이런 패턴으로 난도를 좀 높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당연히 42번 문제 풀 때 그 지점에 대해 이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서도 36번, 37번, 38번 풀 때 이것이 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문항들인지 당연히 설명하겠죠. 그리고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좀 분석을 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를 조금 깊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난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그 사례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세요. 개념을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번에서 36번 세트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있고요. 두 개의 문항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윗글의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낸디글 리을 미음을 이 지문 보면서 이해하고 문제의 답을 빨리 골라야 하겠고,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문법 개념, 어떤 문법 요소의 쓰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요 사례를 각각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분석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보죠.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의가 여기에 가처럼 어떤 주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는 주격 조사가 아니에요. 관용격 조사지.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이제 특이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관용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국어에서도 이제 확인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의 가르치신 법 이렇게 됐는데, 성인의 가르치신 법입니다. 현대국어로 하더라도 이렇게 관용격 조사로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인이 결국은 가르치신 법이니까, 이 가르치신의 주체가 성인이니까 그런 쓰임이라는 건데, 성인은 관용격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는데 후행하는 용언인 가르치신의 의미상 주어를 기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의는 중세국어 관용격조사 결합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는데, 이게 왜 예외냐? 성인은요, 높여야 할 대상입니다. 높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존칭의 유정, 체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정, 무정의 개념 차이는 알죠?
무정물은 뭐 돌이나 풀 같은 것이 무정물이고 동물이나 사람은 유정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높여야 하는 존칭의 유정체언, 이 성인에는 원래 관용격조사가 뭐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냐면 시옷이 결합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시옷은 관용격조사 시옷은 연계교재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한 것인데 무정체언이나 존칭, 높여야 하는 대상인 유정체언 뒤에 이 시옷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평칭의 유정체언, 높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정체언 뒤에는 모음 조화를 고려하여 양성모음 뒤에는 요 아래아가 쓰인 에, 그 다음에 음성모음 뒤에는 요 의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 의를 쓰는 겁니다. 시옷이 쓰일 자리예요. 앞에 이 성인이 존칭의 유정체언이기 때문에. 근데 시옷 자리에 지금 의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시옷이 써야 되는데 의가 쓰였다는 건 예외적인 것이지. 그렇게 요 A 부분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이 중세국어에서 의라는 것이 관용격조사 의가 예외적으로 쓰인다. 이 예외적으로 쓰이는 것은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다라는 것을 A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지요. 중세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이제 부사격조사에서도 확인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문단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사격조사는 뭐지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설명하고 있지요. 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는 결합하는 그 앞에 있는 체언, 선행체언의 끄듬절을 기준으로 이런 선행체언의 끄듬절을 기준으로 모음조화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선행체언의 끄듬절에 양성모음이 있으면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기 요에는 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모음이 있다고 봐서 애가 오는 거예요. 애. 그 다음에 물. 요 은은 음성모음이잖아요. 여러분 양성모음, 음성모음 구별하는 것 관련해서 이거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있죠. 아, 아래아, 그다음에 아, 오. 이것들은 양성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있으면 또 양성이고 으, 어, 우. 음성이죠. 이것들이 들어있으면 또 음성인 거고 그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음성이니까 이 뒤에 음성에는 요 애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 모음조화에 따라 이제 쓰였는데 단 끊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에는 자, 이 사례처럼 이렇게 예가 쓰였다라는 거야. 이 예가 쓰였다라는 것인데 이 예는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 여기 지금 요 위가 쓰였는데 요 위가 모음 이입니까? 모음 이는 이거지 이거. 그죠? 그럼 이건 모음 이가 아닙니다. 그럼 모음 이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반모음 이로 끝난 경우로 봐야지. 모음 이가 아닌데 이건 반모음 이잖아요. 중세국어에서는 요 위가 이중모음이었고요. 그래서 요게 요 뒤쪽이 요 이가 반모음이었어요. 반모음. 현대국어랑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공부는 연계교재에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출을 또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뭐냐면 언어 이 문법은 나온 게 또 나와. 자꾸 나와. 요게 반모음이라는 것은요 수능 기출에 있어요. 그걸 공부했다고 한다면 또 역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얘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조사인 요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과 요 의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인데, 요것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요게 이제 또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외는 봄, 나저이, 그 다음에 우, 및 이런 특수한 체언들에서 이제 확인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 쓰여서 나조회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의가 결합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좀 예외적인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즉 부사격 조사 안에 관형격 조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들어있다는 것인데 찾아볼까요? 여기 관형격 조사 요 아래에 쓰여 있는 요 애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구성 성분이 돼. 그 다음에 요 시옷도 관형격 조사잖아. 시옷이 여기 그랑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제 현대국어랑 비슷한 걸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애개고 요건 깨지 깨랑 이제 비슷한 건데, 자 이들은 자 남의 뒤에 요 에그의 부사격 조사 이제 결합한 건데 여기에 이 관형격 조사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어마님께 여기 시옷 하고 여기 그 이게 돼 있는 거. 자 요것도 역시 요 관형격 조사 시옷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평칭의 유정명사 남에는 자 평칭의 유정명사에는 요 에그애가, 그다음에 어마님 높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존칭의 유정명사 어마님 뒤에는 요 시옷 그이가 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각각 자 에게는 에게, 그다음에 요거는 깨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니은디귿 리을민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모두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35번을 해결해 봅시다. 윗글의 기억미음을 이해한 능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 관련해서 여기 이거를 뭘로 봐야 된다고 했죠? 반모음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 왜죠? 지금 지문을 보면 앞에 이런 말이 있어. 끄듬절이 모음이나 모음이나 그 다음에 반모음 이로 끝날 때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들어있는 요 위는 이거는 중세국어 때 지금 현대국어의 위라는 것과 발음도 달랐을 텐데 모음 이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반모음 이 뒤에 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모음으로 봐야지. 반모음으로. 그래서 1번 선택지 기억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체언의 끄듬절에서 반모음 이가 확인된다라는 것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면 니은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여기 우니까 아래에 들어있는 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의 들어있는 게 쓰이겠죠. 그래서 이게 쓰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의 되겠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현대국어로 전역의로 해석돼요.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요? 에이, 지금 이 사례는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쓰임으로 즉 설명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애에 대해서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하면 이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골라야 했고요. 다음 4번을 보면 리을의 에그에서는 여기 관형격 조사 뭐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요 애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 애가 분석된다 적절하겠고, 미음이 현대국어에서 존칭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이것이 존칭체언 뒤에 붙잖아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잖아. 그러니까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고 지금 지문에 설명을 했으니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된다는 설명은 당연히 적절하겠죠. 그래서 35번 정답은요 3번이지요. 네, 이 기억과 관련된 1번 선택지를 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고요. 그런 1번 선택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지 체크. 그리고 앞으로 유념합니다.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관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이해했으면 돼요. 이거. 그쵸? 요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면 예외적으로 쓰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숲을 뒤에 시옷이 붙었습니다. 관형격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요 시옷은 무정체언에 붙은 관형격 조사죠.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숲을에 시옷이 결합된 게 아니에요. 이 숲을 자체가 무정체언이기 때문에 시옷이 결합한 거지. 엉뚱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남의 말 들어자 할시라 이렇게 됐는데 남의 말, 그럼 이것은 이제 관형격 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남이 유정명사죠. 그리고 끄덤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에요? 요게 지금 끄덤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에요? 양성이잖아요, 양성. 그래서 여기 양성 모음 아래아가 들어있는 요 애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성 모음이므로 이 설명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래아 들어있는 요 애가 결합한 것이죠. 3번을 보면 세계의 일을 보시어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풀이를 보면 관형격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관형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시옷이 왜 쓰였느냐? 세계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요 세계 사람 아니잖아요. 유정체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정체언 아니니까 당연히 무정체언이니까 요 무정체언 뒤에 시옷이 쓰인 겁니다. 근데 여기 3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계 시옷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고 세계가 이를 본 거예요? 의미상 주어 아니잖아요. 시옷은 예외적 결합이군. 지금 이 A 부분에서 관형격 자세의 예외적 쓰임으로 설명한 건 의입니다. 의가 의미상조를 나타낼 때 예외적으로 쓰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C에 대한 이 3번의 설명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정체언 뒤에 시옷이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자, 관형격 조사 애가 쓰였습니다. 이 애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자면 앞에 체언, 끄듬절, 양성모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모음인 아래아가 들어있는 관형격 조사 애를 쓴 것이지요. 애를 쓴 겁니다. 그러면 애를 써야 할 자리에 애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건 예외적 쓰임이 아니지. 근데 요 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4번 선택지. 이 사람애가 인난의 의미상 주어예요? 아니죠. 관형격 조사가 관형격 조사 자리에 그대로 잘 쓰인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 결합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판단을 또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5번. 자, 공자. 공자는 지문에 있는 성인이라는 것과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높여야 되는 대상이잖아. 이건 존칭의 유정체언이잖아. 존칭의 유정체언이잖아요. 이런 존칭의 유정체언에는 관형격 조사가 원래 뭐가 붙어야 되죠? 원래 시옷이 써야 돼. 시옷이 쓰입니다. 근데 시옷이 안 쓰이고 여기 지금 뭐가 쓰여 있죠? 의가 쓰였어. 의가 쓰였고 남기신 글. 자, 글을 남긴 주체가 누구죠? 공자야. 그러면 이 의는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의가 뭐 대신 쓰인 거야? 시옷 대신 쓰인 거잖아. 그러면 이 사례는 지문에 있는 어떤 사례랑 딱 성격이 딱 맞아떨어져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 성인의 가르치신 법과 성격이 딱 맞아떨어지죠. 대응하는 사례죠. 이렇게 서로 간의 성격이 같은 사례, 이런 대응하는 사례를 여러분이 빠르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5번 설명, 공자이가 기티신에, 자, 공자가 기티신, 요 남기신 주체니까 의미상 주어 맞고요.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의가
시옷 대신에 예외적으로 결합한 것이죠. 5번 정답이 됩니다. 37번을 보지요. 37번을 보면 기억 디귿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또 여러분이 푸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것을 자꾸 훈련을 좀 해줘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를 실현해야 되죠. A, B를 실현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만 쓰일 것.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여기 니은 현재 시제 나타내네. 현재 시제만 쓰였네.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가 둘일 것. 근데 자란다라는 것은, 자, 여기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자란다, 풀이 자란다. 한 자리 서술어네. 그러면 서술어 자릿수가 둘일 것이라는 B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네요. 실현이 안 됐네. 자, 이 문제는, 자, 여기 실현 조건을 다 실현한 것, 그 제대로 실현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답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역시 기억이네. 기억은 이제 실현 조건이 A, B네. 그럼 이제 A, B를 또 역시 판단을 해 보면, 현재 시제만 쓰일 것.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는 현재 시제 나타내네. 현재 시제 쓰였네.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가 둘일 것. 살다. 요거 기본형이 살다잖아요. 살다. 살다는 누가 살다? 에이, 살다라는 건 거처하는 곳, 그 장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야 이 살다라는 의미를 온전히 잘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다는 앞에 주어도 있어야 되지만 뭐뭐에 또는 뭐뭐에서 라는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해요. 즉 여기 이 학교 근처에라는 이런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게 살다라고. 그러면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이 살다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B의 조건도 실현했네. 그러면 이것은 기억의 예문으로 적절하네요. 그래서 2번을 이렇게 답으로 골라야 했지요. 3번을 봅시다. 이 3번을 골라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니은은 A와 C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조용합니다.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네, 현재 시에 나타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C인데 C의 조건은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안긴 문장이 있어야 돼. 안긴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즉 산중에 있다랑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하다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문장이죠. 안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C의 조건이 실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어미를 바탕으로 해서 요 음으로라는 연결어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뒤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라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하다. 여기는 산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하다. 여기는 산중에 있다.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앞뒤가 의미가 제대로 잘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안긴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어진 문장임을 또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씨의 조건을 이제 실현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먹었니? 과거 시제네. 그러면 현재 시제만 쓸 것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의 조건 실현했는지 확인해야 되겠는데,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먹다 요 앞에 지금 부사어가 있어요.
부사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이런 부사어가 있는데 요 로라는 부사격조사 앞에 명사절이 안겨 있어요.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 과일만 먹다. 요 명사절이 안겨 있는데 요 명사절이 부사격조사와 함께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C의 조건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A의 조건이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고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 디귿의 이제 얘인데 B, C의 조건을 실현해야 되네요. B는 이제 서술어 자릿수가 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들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슬다. 이 슬다는 뭐가 뭐의 슬다예요. 곰팡이가 어디에 슬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어디에 생기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자리 소설어입니다. 두 자리 소설어니까 B의 조건 실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책이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으로부터 수식받고 있어. 수식받고 있는데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았다. 요건 관형사절이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긴 문장이 부사어의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5번 답이 안 되는 것이죠. 요 문제도 뭐 난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이 좀 충분히 잘 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뜯어서 판단하는 그런 훈련 자체를 많이 해야 그 속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표시해 놓고 대비하는 공부를 또 잘 해야 되겠어요. 38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의문의 변동 가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를 학습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 풀 때 여기 딱 보고서 10개? 10개를 분석하란 말이야? 이건 뭐지? 사실은 살짝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10개나 분석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게끔 일부러 의도한 것이잖아요. 그쵸?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가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덜 걸린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리게 만들려고 한 것인지 10개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요령은 있죠. 여러분이 좀 그런 요령을 갖고 이제 이 문제를 또 풀었어야 되는데 무작정 10개를 다 분석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했어야 되죠? 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자, 여기 먼저 가와 관련해서 자, 여기 가나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관련해서 여기 1, 2, 3, 4에 제시되어 있는 즉 5개의 단어 중에 가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부터 찾아야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여러분이 가에 들어갈 단어를 이제 먼저 그 5개를 분석해서 찾으면 3개가 나와요. 그쵸? 어떻게 3개가 나오죠? 집밥다, 그 다음에 읍다, 그 다음에 흑빛. 이렇게 3개가 가에 들어갈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지 3개 1, 2, 4번, 1, 3, 4번. 1, 3, 4번은 이렇게 추려집니다. 그럼 1, 3, 4에 해당하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례만 또 역시 빨리 나에 해당하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나에 해당하는 거, 그 1, 3, 4 중에 어떤 것이 이제 나에 해당하는지를 짚으면 쑥대밥만 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에 지시된 1, 3, 4 중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골랐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어쨌든 10개를 다 분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10개를 분석을 해보죠. 자, 넓디 넓다. 자, 이 넓디 넓다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넓디 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넓디 넓다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났고요.
자음군 단수나 그 비읍이 탈락했는데 그 비읍이 탈락하기 전에 요 비읍 뒤에 있는 디귿 이렇게 된소리되게 일어납니다. 그쵸?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랑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자, 여기 A, B, C와 관련해서 BC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쵸? BC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요 네 번째 거에 해당하겠네. 그 다음에 노프르다. 노프르다는 여기 뭐가 일어납니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네. 그럼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나 된소리되기는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면 요 세 번째 것에 해당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늦깎이 봅시다. 까, 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요 쌍기역이 요 뒤로 온 거는 연음이에요. 이건 음운 변동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음운 변동은 요 디귿, 지읒이 디귿된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닭갈비를 봅시다. 닭갈비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닭갈비. 그러면 닭갈비는 리을 기역. 기역만 있으니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지. 그렇죠?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 기역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잖아요. 된소리 되기 일어났고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닭갈비 요 네 번째 것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쑥대밭을 보죠. 쑥대죠, 때. 쑥대. 밭.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역 뒤에 된소리 되기 일어나고 그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된소리 되기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으니까 A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된소리 되기 일어났어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쑥대밭 요 OXO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 했어야 되겠고요. 다음 또 이제 이어서 앞장서다를 보면 앞장서다예요. 앞장서다면 피읍이 비읍됐으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된소리 되기 일어났어요. 된소리 되기 일어났고 그런데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면 OXO 그러면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나에 해당하겠죠. 나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읍다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 리을 피읍에서 리을이 탈락을 하죠. 리을 탈락하고 그 다음에 피읍이 비읍이 되고 있어.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도 일어났냐면 읍따예요. 따. 그러면 요 따 된소리 되기도 일어났네. 그러면 읍따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동그라미니까 가에 해당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따를 보면 이따도 이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된소리 되기 일어났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일어났어. 그러면 나에 해당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집밥다를 봅시다. 집밥다를 보면 밥, 따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옷이 디귿되는 건 뭐예요? 시옷이 디귿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밥에서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여기 된소리 되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동그라미니 이거는 가에 해당이 되겠지. 가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이잖아요. 빛 이렇게 되는데 자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지.
그 다음에 기역 뒤에 된소리 되게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음절의 끝 쓰리기 즉 치읓이 디귿됐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세 개가 다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이 가나에 들어갈 말 적절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4번이죠. 4번. 요 흑빛 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숙대밭 나에 해당한다는 건 요 앞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을 보면 보기의 기역 치읓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철, 민수, 기영이 동그라미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희철이 어디 갔다 왔나 봐요. 동해안으로 체험학습 다녀왔다며? 동해안으로 체험학습 다녀왔네.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일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어제도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제죠. 그러면 1번 선택지 기역은 미음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기역, 미음 모두 발화 시점과 관련해서 언제인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니은, 니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자, 이 니 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라는 앞에 민수의 발화를 가리키는 거죠. 민수의 발화를 가리키고 있는데 디귿은 저기 요 서점, 저기 요 서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선택지 디귿은 니은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이것은 이전 발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발화를 가리키는 건 니은이야. 그렇다면 2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정수한테 전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수와 관련해요. 지읒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되는데 정수는 정수죠. 정수는 정수지. 요 지읒은 누구인지는 당연히 담화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가리키는 의미하는 대상은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도 리을은 지읒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이제 비읍과 시옷을 묻고 있는데 여기 비읍을 보면 이거 어디에 왔다라는 것이냐면 보세요.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줘. 전에도 헤맸잖아. 정수가 길을 잘 못 찾나 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링크 보내줘라고 한 거죠. 이제 아니야.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왔어. 정수가 이 서점에 잘 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화자인 민수가 있는 곳에 정수가 잘 왔다는 얘기입니다. 화자가 있는 곳에 잘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왔어는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내죠. 근데 여기 시옷을 보면 그렇구나 어제 잘 왔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왔었구나의 화자는 희철이란 말이야. 근데 희철이 그 서점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요 시옷은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내지 않아. 그러니까 비읍은 시옷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 이동을 나타낸다는 4번 설명은 적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을 보면 이응은 치읓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죠. 기영아 우리는 회의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영이한테 회의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렇다면 이 우리는 여기 담화 참여자인 민수, 희철, 기영 중에 기영을 제외하고 희철이랑 민수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네가 우리 셋을 대표해서 라고 됐는데 여기 이 우리 셋 여기 이거 누구겠어요? 정수에게 연락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영이한테 연락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우리에 역시 민수, 희철, 기영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담화 참여자들이 민수, 희철, 기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치읓도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치읓과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39번의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이어서 매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서 이제 43번 세트부터 이제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매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읽고 정확하게 문제의 답을 고르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매체
그냥 아예 공부 안 하고 그냥 모의고사 볼 때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매체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연계교재 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EBS의 모의고사 문제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푸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EBS의 이제 모의고사,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대표 필자로 문항들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매체 문제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매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잘 읽고 풀 수 있는지 그런 요령, 자신만의 어떤 그런 요령, 노하우를 길러야 합니다. 네, 그런 훈련 꼭 필요하다. 그런 훈련을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 점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매체는요, 가장 핵심이 의사소통입니다.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매체와 관련된 어떤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매체는 이런 의사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면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각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잘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매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성 요소. 그리고 이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 방식이죠. 이런 방식.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출제 요소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요 실제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43번 같은 문제는요, A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는데, 요 A, B 이런 거 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그냥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시간으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바로 이제 하면서 요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43번 A와 관련해서 시작합니다. 여기 비읍니다라는 종결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듣는 청자, 상대를 높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그러면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데, 그 다음에 이제 B도 보면 오늘도 여행가 동그라미 정우님을 모셨습니다 라고 됐는데, 여기 모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썼습니다. 이것은 객체를 높이는 것이죠. 앞에 목적어. 그럼 이와 관련하여 2번 선택지 특수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이분 여행가입니다.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자,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 여기 문자로, 앱으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무엇과 관련된 요소냐면 의사소통과 관련 있는 구성 요소. 앱으로 여기 방송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시청자가 의사소통하는 거고요. 요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실시간 댓글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런 구성 요소를 주목을 하세요.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 라디오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정보를 제공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죠.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이제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일정한 주기를 갖고 의사소통한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짚어야 되고요. 좀 더 방점을 찍으면서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내용은 이제 등대 스탬프 여행 소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라고 이제 물었고요.
그랬더니 오늘은 풍요의 등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맛있는 것들도 많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등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천사의 섬이라는 이런 모티브를 살려서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이 세모세모 등대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모세모 등대의 이제 특징으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맛있는 것도 있네. 그래서 이 전복라면 보면서 이 이국적인 경관을 보면 정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하면서, 자, 역시 또 이제 이 방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그에 따라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 이거 문제 선택지 판단할 때 판단하는 근거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지금 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다 선택지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그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문제 판단할 때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할게요. 다음을 보면 C인데, 자, C와 관련해서 거기 40번 문제 3번 선택지 확인을 합시다.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선택하셔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선어 발음의 C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셔서, 선택하시어서 여기 C 들어 있습니다. C. 그러면 이것은 요 선택하는 주체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요 D,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으시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다. 그러면 있으시다라는 건 주체 높임, 앞에 주어를 높입니다. 근데 이 궁금증은 바로 요 시청자의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를 간접 높임하고 있어요. 즉, 요 시청자인 6789님을 간접 높임하고 있지. 그래서 43번에 4번 선택지도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관련해서 요 2도 먼저 보면, 내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말씀이 지시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의미하는 건? 이건 앞에서 여행가가 한 말이잖아. 지금 이 말의 화자는 여행가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서 한 말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자가 자기 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자기의 말을 낮추는 거예요. 반면에 화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학생이 화자가 되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라고 하면 그때의 그 말씀은 화자 자신이 아닌 선생님의 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높이는 걸로 말씀이 쓰이지만 자기가 자기 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쓰면 자기의 말을 낮추는 겁니다. 이건요, 여기서 또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기출에 또 있는 것이거든요. 언어 문법 문제는 나온 게 또 나오고 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 EBS 문제집 그리고 기출 문제집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잘 공부를 하세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에 관한 내용이 EBS 교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와 관련해서 43번의 5번 선택지 어디 틀렸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틀렸죠? 화자인 여행가 말을 높이는 게 아니죠. 자기의 말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3번은 해결했고, 다음 이제 또 출제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댓글로 궁금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이제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용 지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또 의사소통 관련된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의사소통하고 있는 요 내용 당연히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걸 보면 자, 이 진행자가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의 제한과 관련해서 요 풍요의 등대 완주기념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소통 관련된 어떤 방식과 관련된 정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보 제시 순서를 자기가 시간을 고려해서 조절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의사소통 방법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또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댓글,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귀엽다는 반응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라디오 만드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하면서 자, 이런 매체의 어떤 한계와 관련해서 자꾸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탭을 달면 손잡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한계를 고려해서 좀 더 그런 형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거든. 그럼 이것도 역시 의사소통 관련된 요소로서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네. 여기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나에 관한 것은 저기 42번 풀 때 좀 보도록 하겠고 40번 문제 보죠.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매주 수요일 새로운 정보와 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네, 저번에는 재밌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라고 하면서 풍요의 등대, 그러니까 등대 스탬프 여행과 관련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묻고 여행가가 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일정한 주기로 의사소통한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소통 방식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를 위해서 정보를 정리하는 것, 의사소통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은 제시된 매체들이 없었어요.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해서 정보를 선택해서 조절하는 이런 의사소통 방식은 지문에 있었어요. 뒷부분에서 봤었죠. 청각적 정보만을 접할 수 있는 수용자, 라디오라는 그런 매체의 한계를 고려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말로 풀어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형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것이잖아. 청취자들에게 정보를 좀 더 잘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그 의사소통 방식, 그게 출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네, 실시간 댓글, 문자 이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이제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 40번에 이제 이 5번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 진행자가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고,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고 조절하고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좀 더 상호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5번 선택지다. 네. 자,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41번은 이제 쉬운 문제라서 좀 간단하게 보지요. 자, 3달. 행복도 등대나 기쁨한 등대와 같이 등대 스탬프가 없는 것도 있다는데요. 그 등대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체 자료에 지시는 내용을 보면요. 행복도 등대, 기쁨왕 등대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있냐면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의사항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주의사항으로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행자가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스탬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3달은 잠깐 놓쳤나 봐요. 그래서 스탬프가 없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지. 잘못 이해를 했고, 이 잘못 이해한 것과 관련해서 알콩이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이 잘못 이해한 걸 좀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사sem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어. 행복도 등대는 행복도 역사관 내에, 기쁨한 등대는 선착자가 앞에 있어요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 잘못 이해한 거를 바로잡아 주고 있죠. 그래서 방송 내용에 대한 세대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는 요 1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죠.
여기 뭐 2, 3, 4, 5번은 다 엉뚱한 얘기들입니다. 세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는 것 엉뚱한 얘기죠. 여기 둘의 공통된 생각이 어디 있어? 방송을 듣고 세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세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이거 절충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이 사슴의 내용은 알콩의 말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방송 내용에 대한 세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얘기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이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는데,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매체에서는 42번 문제를 좀 여러분이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지 좀 봅시다. 자,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또 요 슬라이드 자료가 이제 또 있는데, 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여행의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기 지금 여행의 순서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 여행가가 언급한 것은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 등대나 기부만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에 스탬프 위치하게 해라 하고 이제 주의사항 언급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가가 요 여행의 순서 요거 제시를 했는데, 요 순서대로 시각 자료까지 활용해 가지고 화살표를 통해서 그 순서를 딱딱딱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하여 이 기억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해보면, 자, 기억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제 제시가 된 건데, 만들어진 건데,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기억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로 순서, 주의사항 제작됐습니다. 적절하죠. 여행의 순서를 나타나기로 한 기억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하나하나 3단계로 그 표시를 했죠. 자료를 제시를 했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기억에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나를 보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기억과 관련해서 여기 시각자료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요 3번 선택지도 당연히 이제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니은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는 전복라면이었어요. 전복라면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 먹을거리 전복라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재미거리. 이렇게 볼거리, 재미거리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외에 다양한 정보를 추가한 거 맞고요. 이것이 그렇다면 이제 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느냐? 나를 봤더니 세모세모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이렇게 있어요. 추가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이걸 이제 4번으로 답을 고른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추가됐다 안 됐다. 추가됐다 안 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이 5번이 이제 요 매체에서 이제 난도를 좀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선택지인데,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 거기 나에 보면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 자, 여기 이 앞에 맞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내용에 대한 제목이 달려 있으니 그냥 단순하게 요약한 거 맞지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자, 출제자들은 이런 걸 포인트로 삼습니다.
여기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성한 등대는 여행가의 말로부터 가져왔어요. 여행가 말로부터 가져온 제목이기 때문에 여행가 말을 가져와 이 부분 맞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맞다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제목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야. 그죠? 여기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 이런 것들을 요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이것도 나랑 관련 있고 요거 지시되어 있는 그런 요 제작한 자료랑 관련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살짝 끼어 들어가 있어. 잘못된 내용이 살짝 끼어 넣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들과 전체의 관계. 이 각각의 이 부분들과 이 부분들을 포괄하는 것의 관계. 이것이 이 각각의 것들을 포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상하, 포함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출제 요소를 많이 삼으니 그 지점에 대해서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은 아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 45번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전자문서로 된 사용설명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나는 누리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이제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가 있고 이제 나가 있는데 44번 문제 보면요.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를 다 읽고 44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 보면서 바로 44번 문제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이거 보면서 44번 문제부터 해결해보죠. 45번은 가와 나에 석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나까지 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일단 이거 가지고 44번 해결을 해보면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기 구성 정보 시각 자료 활용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면 기기를 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춰 안내했다라고 되는데 기기 연결 방법과 관련해서 자, 이 휴대전화랑 연결하는 방법일 텐데 요 각각 요 단계에 따라 요 조작 순서에 맞추어서 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라고 되는데 여기 앱에서 기록을 선택한 후 성별, 키 등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세요라고 되는데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앱에 기록할 정보는 바로 이 성별 키잖아요. 근데 이 성별 키를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다면 44번의 3번 선택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답을 골라야 했고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이걸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하는 그 정보 전달 방식,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된 것을 문제의 정답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 기능 안내와 관련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 열거해 놓은 것 관련해서 이제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에 배치했다 적절하겠고 사용 설명서에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고 되는데 여기 수정 시점과 함께 버전 정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44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어서 45번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를 보고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을 좀 해보면 나를 보죠. 할머니가 시윤아 혹시 너도 이런 체중계 쓰니? 하고 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도 보여줬네요. 네,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매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시각 자료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 이런 거에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고 잘됐다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해서 하나 구입했어 할머니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정보를 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여기 링크 걸었어요. 링크 걸었고 이거 기능 정말 많아요 하면서 여기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보면 자 날짜가 이제 달라졌는데 할머니 체중계 잘 쓰고 계세요? 라고 이제 시윤이 물었고 잘 쓰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손으로 직접 쓰고 계세요 했더니 직접 쓰고 계셨나 봐. 시윤이 그거 이렇게 다 자동으로 앱에 기록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명서에 이런 게 있었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것과 관련해서 답장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보를 또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 매체의 어떤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을 보면 가해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해는 기기 구성 정보, 기기 연결 방법, 기기 기능 안내, 기타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에서 설명서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하면서 그 기타 안내에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가기,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가기도 이제 기타 안내에 있는데 그걸 누르라고 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는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 찾는 문제니 1번이 답이 되겠지.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뭐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가가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가 그 수정된 그런 과정을 나의 이 교환한 정보 바탕으로 점검이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해서 요청하는 거 나에서도 당연히 나에서 가능한 거죠. 나에서 가능한 거예요, 나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 달리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이라고 되는데, 가에도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가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이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나의 끝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정보를 교류한 그 전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이전에 그렇게 전달한 정보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는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모두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지요. 자, 함께 언어와 매치 문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 이제 9월 모의평가라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가서 정말 최고의 그런 좋은 결실을 거둬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과정대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물론 점수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문제 풀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앞으로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능에서 그런 최고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